행복아님, 탄피바지가 또 다 찢었습니다. 탄피바지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탄피바지 이거 기능 고장 나면 조치도 안 되는데 좀 괜찮은 탄피바지 없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8월 3일 급속 조치 가능 탄피바지. 사격 중 기능 고장 시에도 즉각 개봉하여 조치 가능. 방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강력한 내구성. 혹시나 부셔지거나 분실하셨다고요? 파츠별 개별 구매 가능. KTC 훈련 시 대용량 탄피도, 사격 중 탄알집 교환이 가능한 탄피바지도, 격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한 탄피바지도 이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100% 환불, 교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8월 3일 탄피바지 꼭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자매품 수동형 사탕기도 이용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채널에 상사를 진급하시고 바로 소방으로 전직하신 예비역 상사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소방공무원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예비역 상사입니다. 저는 2011년도 삼공수 여단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구평단 하병 2회를 갔다가 운이 좋게 야전 전환 신청하고 돼서 1사단에서 상사로 근무하다가 2021년도에 소방공무원을 시험 보고 2022년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대원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특이한 이력이 특전사에서 복무하시다가 야전으로 가셨다가 소방으로 가신 경우잖아요. 예. 그러면 왜 특전사에서 야전으로 왜 전환하신 거예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11년도 이제 막내 때 이제 그때 특전사 생활이랑 제가 18년도에 나왔는데 18년도 때 특전사의 모습을 이제 7, 8년을 보면서 이게 특전사가 과연 이 조직의 발전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이게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1사단으로 야전 전환을 하게 된 게 20살 때부터 이제 군생활을 시작해왔고 군생활 7, 8년 동안 하는 게 좀 아깝다. 이게 과연 특전사의 이게 군생활의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전을 한번 나가보자. 야전도 다양한 이제 군생활, 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전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특전사가 왜 뭔가 발전이 안 되고 어떠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한때 이제 일찍 군대 갔기 때문에 이제 군대가 이제 저한테 전부였고 특전사 생활하면서 뭐 열심히 뛰고 뭐 달리고 뭐 체력 단련 하면서 특수작전도 하고 뭔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장 큰 회의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특전사만의 그런 특별함 이런 게 없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야전에서 오시는 이제 중대장분들, 지휘관분들 이분들이 좀 생각이 제가 생활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뭔가를 시킬 때는 얘네들 다 모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로서 특전사를 지원했으니 너희들 특전사 아니야? 이것도 못해? 항상 뭐 할 때 특전사니까 특전사답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킬 땐 시키고 이제 뭔가 이제 규정 같은 거나 뭔가를 제한할 때는 육군 규정을 들이미는 거예요. 넌 군인 아니야? 여기 군인이잖아. 야 육군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내밀면서 육군 간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특전사 스타일인가? 또 특전사 그러니까 UDT랑 해군이랑 다르게 좀 하잖아요. UDT는 UDT만 또 기수가 있고 좀 문화가 또 있는데 특전사는 문화가 없고 야전에서 오는 이제 특전사 경험이 없는 지휘관에 따라서도 문화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게 좀 커가지고 이게 과연 야전 간부인가 특전사 간부인가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또 예를 들면은 특전사는 체력이 엄청 중요시하니까 막 산을 뛰어다니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정신력을 잊을 만드니까 엄청난 고된 체력 단련을 하는데 이게 일과 시간에는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일과 시간에 2시간씩 잡혀있다 하더라도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하고 체력 단련 시에 운동하고 야간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야지 잘하는 사람 따라갈 정도인데 초과 근무 같은 경우를 이제 그거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육군 규정에 초과 근무 시간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전투력 향상 차원에 우리 시간에 들여서 부대 내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초과 근무 인정이 안 되냐? 그럼 특전사만의 체력을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체력 단련도 좀 이렇게 보면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2시간에 사람을 죽여놓는다 이런 것들이 또 방식이 인증된 방식도 아니고 그냥 군대 내에서 그냥 이렇게 해왔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골병된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전 보병에 가셨습니다. 결국 이제 특전사에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야전으로 가셨는데 야전으로 갔다 어떤 느낌을 들었나요? 맨 처음에 야전 갈 때 엄청 반대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반대했던 선임관도 전역하셨고 그때 반대했던 주임원사님도 전역을 하시고 다 그때 뭐 말리셨던 분이 안 계세요 지금 부대에.
그 당시에 항상 제가 이거 야전 안 보내주시면은 소방공무원 그냥 바로 시험 보겠습니다 이랬더니 소방공무원 내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근무 체계도 힘들고 얘 나 만날 때도 못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안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가스라이팅 군사라이팅을. 네. 근데 그 당시에 좀 제가 또 야전 전화 하게 된 이유도 좀 많았거든요. 못할 뻔한 이유가 있었는데 상원사가 너무 특전사가 많으니 이 사람들 야전 전환을 해서 TO를 빼야지 진급이 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상원사들만 야전 전환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공수를 몇 회 이상 거부할 시랑 체력 측정을 1년 이상 불합격 맞을 경우, 몸에 뭐 중대한 이제 부상이 있을 경우 이런 것들 경우에 의해서만 야전 전환이 한번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또 상원사 몇 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또 본인이 희망할 시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에 중하사까지 이걸 포함시켜 버렸던 거예요. 이거를 딱 본 거죠. 그래서 이때다. 이때 야전 전화 한번 해야겠다. 전역하기는 아까우니까 야전 전화 해야겠다고 나간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야전 전화 한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선임관님도 제가 딱 군수라이팅 하지 마라. 안 좋다. 야전 전화 가면 너 진급 될 것 같아? 특전사 진급이 빨라. 너 진급 못해. 뭐 평생 중사에도 상사 몇 년 뒤에 날 거야? 여기 있으면 2, 3년 뒤에 다는데? 그랬는데도 걔가 결국에 가겠다고 떠났죠. 근데 가자마자 2년 만에 이제 1년 만에 상사 진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특전사에 있던 선배가 3년 뒤에 하고 이게 특전사라고 옛날에 이제 진급 빠르잖아. 이거는 진짜 옛날 말이고요. 진짜 군사라이팅이네요. 네, 2년 만에 뭐 중사 달고 5년 만에 상사 달고 그거는 진짜 거의 90년대. 특전사에서 왜 막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장기자는 허리가 빠져요. 허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피라미드 구조가 제일 이상적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역호리병 모양이에요. 지금 막내는 계속 들어오는데 요즘도 밑에가 줄어들었죠. 위에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역 사다리꼴이라 해야 되나? 네. 그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중간에 허리가 막 계속 나가려고 하고 막 딴 데로 빠지려고 하니까 뭐 부려먹을 이렇게 중간자 관리자 없어지는 거죠. 가장 많이 알고 시키기 제일 쉬운 애들. 그리고 옛날 군대를 좀 겪어봤으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애들. 그 애들이 빠져나가니까 자기네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다 빠져나가면 내가 해야 되니까 가지마, 내가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못 나가게 막는 거. 일단 막고 보는 거죠. 거기 이제 넘어가거나 술 한잔 해가지고 술 취해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의리해가지고 하면은 또 1년 후 후회하고 이런 그래서 나 떠날 거야 진짜 지금 야전 전환 하신 게 일단 그 특전사 터지기 직전이긴 한데 야전 전환이 제가 알기로 2021년, 2022년 이때부터 야전 전환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특히나 이신속 대응사단 생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저도 한몫한 것 같아요. 야전 전환 가가지고 전화했죠. 진급 어려운 거 아니던데요. 이런 식으로 가서 특전사에 하는 만큼을 야전에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 왜냐면은 특전사는 진짜 정말 노예처럼 아침 체력 단련하지, 야간에 뭐 남아서 업무 보고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11년도부터 거의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야전전에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참군이. 네, 완전 참군이. 특전사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야전에서 이제 원하는 군인상.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화사가 들어왔는데 걔 강요를 하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특전사도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미쳐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또 야전에서도 또 그렇게 강요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에 들어오는 나이대랑 마인드 자체가 옛날에는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세대가 변했죠. 네, 세대가 변했으니까. 문화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또 문화 차이는 좀 어떻던가요? 특전사와 야전 부대의 문화 차이. 제가 좀 이거는 좀 뭐 제가 야전에 있었기 때문에 야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특전사는 진짜 체력 단련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좀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선배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사가 2병이고 중사가 1병, 뭐 중사 뭐 1년차가 2병, 상병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막내 때부터 해오던 것들이 습관화돼 있어요. 청소부터 막 분리수거, 생활관 청소, 뭐 작업 같은 것들이 다 생활화돼 있는데 체력 단련도 당연히 돼 있고 그냥 어떤 마인드냐면 특전사는 전날 회식을 막 하고 나서 다음날 육군 체력 검정은 그냥 운동한다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야전 나오니까 거의 1년 중에 10개월 노다가 체력 검정, 육군 체력 검정 2개월 이걸로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 띵거름 팔고 잇몸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너네 간부고 제가 항상 이제 제 분대장 제 부소대장을 했으니까 분대장이나 옆에 이제 옆 소대 이제 간부들한테도 아니 너네 간부고 병사들 이끌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특급은 기본 찍어놔야지 할 말이 생길 텐데 너희들이 자체가 육군 체력 검정에 부담 가지면 어떡하냐? 준비해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좀 놀기 바쁘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냥 육군 체력 검정은 내일 한다 하더라도 가서 특급 맞고 오면 되잖아. 이런 부담감을 왜 가져? 이랬는데도 그런 것들이 좀 육군에서는 아닌 부대가 당연히 있죠. 뭐 특공이라든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해당되는 게 아닌데 대부분 보병이라든가 다른 병과들은 보면은 팔굽 잇몸 이제 측정하는 거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병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사단 본부로 가서 보니까 그러면 잘 보는 애들만 줄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좀 빡세게 본 애는 비어 있어요. 아, 저쪽 가서 보세요 해도 이제 뒤에서 이제 다 어르신들 이제 상원사들이나 이제 한라종사들 뒤에서 보다가 달리기는 못 숨겨요. 잇몸 팔굽이라 특급 맞아야 되니까 보다가 쟤 잘 세주는 것 같은데 이러면 저 일로 다 줄 서고 막 이런 아이고. 식으로 안타깝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네, 제가 봐도 우리가 체력 단련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저게 행정 업무가 되니까. 그죠. 그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많죠. 왜냐면 제가 마지막 보병에 있으면서 들어오는 병사들을 보고 제 기겁을 했거든요. 왜냐면 특전사에 있을 때는 병사 관리를 안 하니까 저희가 어차피 병사였거든요. 중대장이나 선임관만 병력 관리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부도대장으로서 가서 이제 첫 병사 관리를 했는데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 괜찮은 애들 많아요. 뛰어나고 얘 더 밑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친구들도 많고 얘가 왜 들어오냐고 그러면서 신교대 이 새끼 얘들 다 징계 때려야 된다고 이런 애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근데 이제 그 원초적인 건 병무청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예시로 한 애가 들어왔는데 밤마다 관물대를 쳐요. 정해진 시간마다 관물대 치면 엄청 크게 울리잖아요. 새벽에 그 동기생활관 쓰는데 새벽에 관물대를 치면은 애들이 다 깨잖아요. 그거 잠 못 자요. 1, 2주 동안. 그래서 얘가 자기가 밖에 있을 때부터 좀 불면 뭐라 해야지? 자면서 돌아다니는 거 몽유병 몽유병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친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몽유병을 하니까 창문 열고 뛰어내릴까 봐 걔만 따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애들 못 잔다고 해서 따로 진짜 대기실을 빼가지고 걔 혼자 1인실을 쓰게 했고 거기에 창문을 다 피스를 다 박아놨어요. 창문 못 열게. 창문 틀에 피스를 박아놓은 거죠. 못 열게. 자는 도중에. 그리고 막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막 했는데 딱 그 담당했던 그 따라갔던 간부가 자기 애 보내고 들어오라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간부한테 저 연기라고. 그래서 결국에 걸려가지고 이전 병원 진료도 받더니 여태까지 그 경험도 없었고. 그러니까 군대 오니까 자기 후신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일부 특정 시간만 되면 딱 그 알람 맞추는 거죠. 알람 맞추는 거죠. 이렇게 알람 울린다 그러면 꽝꽝꽝꽝 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중대장한테 행보관이 너는 어떻게든 개치를 해라. 너는 어떻게든 만기전 시킬 거다. 그게 복수인 거죠. 너는 만기전역이 답이다.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걔 잘 전역했어요.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걸리고 나니까 다시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도 괜찮은 친구네요. 나름 그래도 한번 연기 한번 하다가 안 되니까 더 안 하고. 그래도 갱생이 된 친구 더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린 캠프도 안 가고 그냥 결국에 딱 그 중대에서 남아가지고 전역을 하더라고. 중대장님이 되게 잘 시키셨네. 갱생을 시키셨네. 너는 어떻게 만기 전역이야? 뭔 짓을 해도 그래가지고 포기한 것 같고 그냥 생활하더라고요. 친구들 말고도 좀 이러면 안 되지만 곱셈 나눗셈을 못하는 친구들도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친구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이게 유아 어린이집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죠. 애 병원을 다치거나 그러면 당연히 병원 데리고 가야죠. 근데 좀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의사선생님이 판단을 못하니까 무조건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대대 구조부사에 한 명 있고 군의관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매번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료를 다 못 보니까 사단 의무대를 가거나 아니면 고양병원이라고 1군단 내에 있는 병원, 군단 내에 있는 병원, 지역 병원을 가던가 하는데 그걸 매번 그때마다 애들만 갈 수 없으니 간부들이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차로 근처 병원 그런 것들 데리고 나가고 애가 좀 큰 문제가 있다면 현부심 단계를 간다 그러면은 엄청 많이 가야 돼요. 수도병원도 가거나 정신과 가고 거기에 정신 계속 진료하는 기록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용인에 있는 지작사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은 간부들이 2-3명씩 달라붙어가지고 얘 때문에 엄청 시달려. 그러면은 간부팀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솔직히 따지면 최근에 전역하신 거잖아요. 그죠. 1년 됐죠. 1년 조금. 야전에 계실 때 혹시 지금 간부들 숫자도 줄어드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병사가 들어오면서 정말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마지막 페바 부대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GOP 부대에 있었는데 한 개 소대라고 하면 30명 정도가 기본 생각이잖아요. 20명 정원 TO가 20명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뭐 파견 나가고 뭐 빼고 못 빼고 하면은 10명? 한 개 소대에 진짜 적으면은 7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만약에 북한이 내려오면은 5분 만에 GOP 30분 이런 대기하면서 마지막 30분부터 이제 저희가 페바가 막는 그 부대인데 엄청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데 또 1군단 쪽이면 서부전선이어서 뚫리잖아요. 30명도 안 채워졌는데 또 경계 섹터는 몇 킬로가 돼요. 1점 몇 킬로 되는데 거기에 진짜 3개 4개 잡으면 끝나요. 그걸 지금 전쟁 났다 하면은 인원으로 막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전쟁 거의 불가능. 저는 그냥 느꼈죠. 제가 직접 거기에서 이제 부도대장 임무 수행하면서 20명도 안 채워지고 진짜 딱 보면은 유탄수랑 K3 사수만 임무 왜냐면 분대 확이니까 그거 넣고 나면은 속정수 하나도 없어요. 속정수 하나도 없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심각하다. 인원도 안 들어야 될 친구들도 들어오지만 일단 자체 인원이 다 부족해요. GOP 다 채워놓고 나면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전쟁 불가다 이 생각이 진짜 임무 수행하면서 많이 들었죠.
어떻게 제일 중요한 사단인데 인원도 안 들어온다. 이거가 저는 좀 다른 데로 많이 가는 거지 않을까. 이 애들을 좀 옮기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해봤자 위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요. 근데 현실은 사람이 없다. 간부도 없는데 사람이 없다. 그게 좀 크죠. 간부들은 뭐 다른 업무, 행정 업무하러 나가고 소대장 당직 근무 쓰면은 또 근무 지침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빠지고 그러고 나면은 사람 없고 그러면은 또 휴가도 못 나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눈치 보고 이것 때문에 제 소대인데 소대할 근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소대 근무들한테 우리 소대 좀 뭐 지휘 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가도 마음 제때제때 못 나가고 근무 지침할 때도 뭐 오전까지는 좀 봐주고 나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네요. 휴가도 못 나오고 휴식도 못 하니까. 일단은 인원은 항상 그렇게 해놓죠. 대대급은 대대장님이 정하긴 하는데 몇 퍼센트 그걸 정해놓고 하는데 간부들도 파견을 좀 많이 나가요. 뭐 마일즈 장비 관리하는 그런 파견도 나가고 뭐 어디 다른데 GOP나 GP 또 사람이 없다 하면 거기 또 파견 근무로 나가고 소속은 여기 돼 있지만 사람이 없는 거죠. 사격장 관리를 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 나가면은 사람이 없어. 거기에 또 병원 데리고 간다 그러면은 멀리 가면은 수도병원 가면은 그날 오후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갔다 일찍 나갔다 차 막히니까 그리고 뭐 가까운 데 간다 해도 이미 얘는 그날 일과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이게 야전에서 그렇지 특전사에서는 근데 휴가를 못 나갔죠 아예. 그 지역대 휴가라고 반기 한 번씩 일주일 나가는데 저는 정말 이게 가슴 아팠던 게 사촌 결혼식인데 그 당시에 이런 마인드였어요. 사촌 결혼식인데 오랜만에 사촌을 보잖아요. 또 부모님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가야 되니까 가족 저희 집안으로 제가 대표로 가야 되니까 사촌 결혼식 좀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특전사에서는 휴가를 쓰려고 하면은 선임관 중대장한테 얘기하고 선임관 중대장이 또 지역대 이제 주요 간부 회의가 있어요. 저희는 간부가 아니에요. 특전사는 저희 간부예요. 간부 모여라면 저희는 일단 해당 사항 없고요. 일단은 그 중대장 선임관들 모인 자리에서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얘가 이 친구가 어떻게 휴가를 쓰겠습니다. 그럼 지역대장이 오케이나 행복한 오케이 해줘야지 이게 휴가를 나가는 건데 제 휴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써요. 왜냐면 그때도 특전사도 간부 특전사 그때는 뭐 휴가 나가면은 일할 사람이 아예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밑에 막 있고 막 다 옆중대도 있고 하는데 거기도 한 30-40명이 있어서 막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휴가 나갈 때 그때 사촌 결혼식 때 얘기했더니 선임관 자체가 이러더라고. 나도 군생활 하면서 사촌 결혼식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가지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체력검정 중대에서 맨날 특급 맞고 합격하면 뭐하냐, 중대를 위해서 뭐 임무하고 하면 뭐하냐, 내가 이런 거 하나 못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막 선임관이랑 대파 싸웠죠. 그때가 저는 이제 한창 이제 7년차 6년차 되니까 이거 쌈 먹어가지고 저 이러면 뭐 못하겠다고 군생활 못해먹겠다고 그렇게 막 싸운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 아예 휴가를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특전사일 때는.